기존의 세월호나 이태원 때는 저 분들은 좀 운이 안 좋았기 때문에 돌아가셨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막상 저희가 유족이 되보니 남일 같지가 않고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는 이런 21세기 선진국이다, OECD에서 그렇고 이런 좋은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후진국형 이런 재해가 발생하는 이유에서 아직도 이런 말씀드리고 중국이나 인도에 비하지 비등한 현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때는 아실 겁니다. 일단 그 오송지하 508번 도로 옆에 한 550m에서 전날부터 홍수가 범람에 대한 정부가 계속해서 원인을 지금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청, 시청 그리고 우리 행복청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은 다 무시를 했던 상황이고 그 무시를 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시민이나 거기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까지도 전혀 통제가 안 됐던 상황이고 요즘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뚝이 무너질 수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무너졌던 그런 물이 갑자기 범람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는 생활 터전까지 침범을 했을 때에 대한 이런 그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도청과 시청 그리고 행복청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안타까운 14분이 돌아가셨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돌아가신 분들을 그날 수습하는 것도 솔직히 무방자가 그날 상황에서는 국가도 없었고 대통령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수라장이었고요. 어떤 분이 즐기고 어떤 분이 기자고 어떤 분이 유튜브 이런 기자분인데 솔직히 누가 누군지도 몰랐고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개판 오본정이었던 건 저는 솔직히 인정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 구출되는 과정을 다 지켜봤고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해병대 그때 최상병님 그때 그 해병대 수령 양용차까지 끌고 와서 구출을 해보겠다고 참석을 하고 오셨는데 솔직히 그 많은 바다같이 이루어진 그 장소에서 어떤 해병대가 오든 또 어떤 분이 오시든 간에 구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트만 타고 위에서 유유자적 혹시라도 떠오르는 이런 고인들을 혹시 건질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참담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유족분들을 이제 구출을 하고 이제 각각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통상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많은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합동 부장소나 합동 장례를 치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 그 가족들을 이제 구출을 해서 가봤더니 모든 장례는 뿔뿔이 흩어져서 청주에 있는 병원 쪽으로 다 분산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저희가 만났던 분들이 누구냐면 청주시청에 있는 주무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은 오자마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 주무관 어디 소속입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도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무슨 도움을 드리실 건지요? 아무 말씀은 못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주무관을 또 관리 통제하는 그 위에 또 통제하는 분이 한 분이 또 따라 이렇게 가가고처럼 붙으셔가지고 저희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원이 확인되고 가장 먼저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드밀었던 서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주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자연적으로 가입이 되는 청주 시민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민보험에 대한 팜플렛을 주시면서 이거 신청하십시오라고만 하시고 돌아가게 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고 저희가 2박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장지까지 왔을 때 그분들은 동행을 하시고 따라오시면서 하얀 종이를 또 내밀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여쭤봤을 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지금 확인해 봤더니 그들은 이제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확인서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족을 갑자기 잃으신 분들 앞에 그런 서류를 내밀고 그런 부분을 사인을 강요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 청주시청이나 도청에서 과연 행해야 할 지시인지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 가족들을 잃은 건 어쩔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으신 분들에 대한 치유에 대한 부분을 솔직히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유족이라는 게 한계가 유족이라는 범위가 스코프가 어디까지인지 저희가 확정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유족 대표를 맡고 있지만 연러분에 대한 유족이 어느 분이고 어디까지고 뭐 직계인지 형제 자매까지인지에 대한 확인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있으면서 유족 한 번도 못 뵌 분이 있습니다. 그 14분 중에서 한 10분 정도만 실질적으로 나와서 그나마 저희들한테 얼굴을 보여주시고 저희들하고 이런 고충이나 힘든 점을 말씀하실 분 중에 한 4분 정도, 3분은 얼굴도 못 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청이나 시청 쪽에 유족 좀 제발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도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다시피 전혀 할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한 뭐 개인정보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에는 제가 일일이 그 유족분들을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유족분들의 대표 되시는 분들의 전화번호와 그분들의 주소나 이런 부분을 다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족분들이 이 가족을 뭐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잃다 보니까 경황이 없으신데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건 치료를 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트라우마에 사로잡히신 분들은 먼저 치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청에서는 버스를 한 대를 대절을 합니다. 버스를 도청 안에 끌어다 놓고 저희들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심리치료 상담을 할 것이니 버스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에서 8명, 9분이 돌아가셨는데 버스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단 한 분도 거기에 가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분들은 버스를 2박 3일 동안 거기에 잠시 정차해놨다가 나중에 복귀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일주일 뒤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청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근처에 있는 정신과 병원 아무 데나 가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정신과 치료는 전문의가 좀 있으셔야 되고요. 단순하게 약제나 이런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면담으로서 치료할 부분들과 그리고 약으로 치료를 다스려야 할 부분들 좀 나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정보조차 하나도 저희가 제공을 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공주에 있는 트라우마 센터 쪽에 연락이 돼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저희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도 썩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유족분들은 개인이 본인들이 사실은 근처에 있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기다려서 약을 치료를 받고 무조건 그 약도 여러분들 정신과 치료를 한번 드셔본 분은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졸리고 이완이 되다 보니까 거의 잠만 주무신 상태로에 대한 치료가 좀 됐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는 너무나도 참담했기 때문에 유족분들은 주무시는 것 자체도 좀 거부를 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치료가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까지도 그런 형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청이나 시청에서 꼭 집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돌아가신 분들은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책임여를 따지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산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이런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게끔 치유를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겠느냐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약제값과 치료비는 저희가 드릴 테니 갔다 오세요까지만 똑같이 2년 동안 똑같은 말씀만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에는 저희 유족분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동네가 어느 분이 잘하신다, 어느 분이 면담까지 해주신다 해서 그쪽 부분들만 계속 찾아다니시고 결국에는 몇 분께서는 병원 치료도 하시고 입원도 하시고 자살까지 하시는 분들까지 자살까지 위험하신 분들까지 좀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다 이제 치료가 좀 됐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서로 말씀만 안 하신 분이지 오늘같이 토요일 날 여름 때 이렇게 아침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우리 유족분들은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유족분들은 그렇게 치료는 시간으로서 이제 대치를 한 형태가 진행이 됐었고, 제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이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저희들을 되게 외면을 했습니다. 외면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꼭 저희들의 이런 분양 장소나 이런 추모 장소에 오신다 한들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대통령이랑 고위 공직자분들은 솔직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셔서라도 최소한의 저희 유족분들에 대한 손이라도 잡아주시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저 예산 쪽에 그 산에서 이런 쓸려 내려온 쪽만 가셨고 저희들한테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단 그 이후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오셔서 저희들하고 좀 얘기 좀 하셨던 내용을 좀 기억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왜 그런 원인이나 이런 대책 부분을 왜 이루지 못했을까,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법적인 책임들은 지금 검찰이 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금호건설이나 시공과 이런 감리의 주체였던 금호건설에 있는 담당자선 그분들, 관리 감독자분들만 두 분이서 지금 실형을 좀 살고 계시고, 나머지 이 공무원들 분들은 솔직히 다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서야 공무원들 분들은 이제서 기소가 되고 이제 공판이 열릴 계획이고, 가장 중요하신 분들,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체 그리고 도로에 대한 도로 관리 책임자인 도지사는 솔직히 이제 기소가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기소가 왜 안 됐냐라는 저도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보건적 관리에 대한 소홀함이 없었다. 뭐가 소홀함이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청주시장은 기소가 돼서 이제 6월 12일 날 1차 공판을 진행했고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왜 지방 하청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고 일단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를 좀 하려고, 그 다음에 세종시에 있는 행복청에서는 물론 이제 관리 책임은 본인들에게있지만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은 저희 청주시에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하천에 대한 유실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이제 핑퐁을 하고 계시고, 일단 도로 그리고 도로에 대한 책임은 충청북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은 나름대로의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는 면책이 됐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꼭 이렇게 가장 권력의 꼭직점에 계신 세 분들은 책임이 없고, 남은 분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시고 다 이제 법정 구속이나 이런 식으로 당하실 것 같은 생각이 돼서, 저희도 한편으로는 이 공무원들 분들이 잘못한 거는 당연히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왜 이런 최고 책임자들이 무조건 면책을 당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억울해서 몇 번 국회에 올라가서 계속 국정조사까지 해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혁 사태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이제까지 못된 상황이 2년 동안 흘러왔던 상황입니다. 의장을 하면서 했던 활동들 위주로 이제 5분 안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시골에 이제 고향에 이제 귀향을 한 건데요. 원래는 귀향을 한 이유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효도를 하려고 간 거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우울해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건강이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들어갔고, 또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서 정말 좀 텃밭도 가꾸고 좀 농사짓고 하면서 좋은 시를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 7년 차에 마을 이장이 됐어요. 그때가 제가 43세였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최연소 최초 여성이정이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슈가 됐고, 아버님 뻘 되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저희 지역이 소각장 문제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장을 하다 보니까 지역 현안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러 다녔고, 인터뷰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문지도 만들어서 조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환경 피해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인권 문제로 접근을 해서 환경부에 역학조사를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미리 자료 조사도 했고, 이 지역에 왜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은가,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역학조사를 요청한 건 아니고요. 자료 조사를 미리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도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환경 그 피해로 인해서 질병에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서명 운동을 하러 다녔는데 저도 그때 제가 몇 달 동안 은행 관공서 할 것 없이 다니면서 한 7,000명 정도를 그 서명을 받아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 1,523명에 또 서명 받아가지고 저희 대한민국 최초로 역학조사가 시작된 곳이 저희 북이면이에요. 네, 소각장 관련해서 최초로 역학조사를 했고 그래서 또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그 너무 이제 부실하게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그 지역 주민의 질병하고 이 소각장의 이 오염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애매하게 그 제한적이라는 그 이상한 용어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전국에 있는 또 환경단체랑 연대를 해가지고 세종시 그 정부청사 그쪽에서 거의 한 40일 정도를 또 시위를 했어요. 1인 시위하고 돌아가면서 또 피켓 시위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재조사를 이끌어내가지고 다시 작년 한 해 또 그 건강조사를 또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거기에서 좀 환경운동을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거는 그 태풍이라는 게 그 나비의 바람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자각으로 인해서 지역이 이슈가 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고 그 많은 법들이 또 만들어졌어요.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환경감시 제도도 생기고 그리고 충북대학교에 그 보건환경센터 그것도 생기고 어쨌든 그렇게 됐고 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가서 또 지역 대표로 제가 또 가서 발언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이제 좀 국회의원들이나 뭐 환노위 이런 분들한테도 어떤 일깨움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그 태풍의 바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저 작은 한 개인 뭐 지역 일개의 뭐 여성의장의 그 역할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연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언론에서 도와주시고 여러 단체에서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폐기물법 그리고 이 쓰레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지역으로서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낙인된 그런 지역이라는 그런 아이러니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문제를 좀 극복을 해가면서 그리고 더욱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지역 환경을 보건시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나가길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남자가 일으키고 평화의 일을 여성분들이 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 하셨는데 저희는 정말 지금 전쟁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러우 전쟁뿐만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도 그렇고 이번에 또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이 그냥 그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저희 경제에도 또 문제가 됐잖아요. 또 기름값이 팍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미력 하나마 저희들이 엄마잖아요. 저희는 엄마로서 또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젊은 또 남편을 또 군대 전쟁터에 보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